변론의 힘! 안녕하세요, 법린이 유진.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용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미투로 시끄럽죠? 저는 어이가 없게도 미투 가해자로 몰리게 된 30대 남성입니다. 제 직책이 과장이고 신입과 상사들 사이에서 조율하는 일이 많다 보니 특히 신입이 들어왔을 때 더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역할도 도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입으로 일하는 여직원이 어리버리하고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그런지 업무에 진척이 없길래 나름 시간 되면 이것저것 도와주며 농담도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있는 앞에서 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웃기지도 않은 야한 얘기를 스스럼 없이 얘기하면서 웃으라고 눈치 주고 또 일할 때는 제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물렀다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네요. 게다가 제가 항상 대화를 할 때 시선이 본인의 가슴에 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도대체 제가 언제 그랬나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농담으로 가볍게 여자들은 외모를 갖고야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이더라. 어제 본 영화에서 단란 주점씬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이 성기로 폭탄주를 만들더라 정도의 어른들이라면 충분히 할 법한 이야기라 회식 자리 분위기가 다들 말도 없고 너무 썰렁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농담으로 다들 음담패설이라도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자 정도 말한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가끔 일이 너무 많은 날엔 후배 직원들에게 야근을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는 날이라 미안한 마음에 오늘만 늦게까지 좀 더 하다 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친 것 외에는 오해할 만한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성희롱과 성추행이 성립이 되나요? 강경한 태도로 저에게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했던 이 정도의 행동만으로도 잘못이 있는 건가요? 만약 제가 죄가 없다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가벼운 말장난을 여성도 함께 웃고 넘겼는데 추후에 성희롱이 성립이 되나요? 크게 성희롱하고 성폭력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문제가 되는 법적인 문제가 크게 보면 성폭력이 있고 성희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폭력은 주로 형법이나 성폭력 특별법 이런 부분으로 규율이 되는 거고, 성희롱은 양성평등법이나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이런 데서 규율을 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보면 성폭력은 형사상의 문제이고 성희롱은 주로 징계나 민사상 문제가 될 확률이 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벼운 말장난이라서 저도 이렇게 여성이라면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웃고 넘겼는데도 성희롱이 되는 게 맞나요? 성희롱은 폭넓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했던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면 그게 성희롱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이런 부분들의 판단은 이제 구체적 사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확실한 물증이 없을 거잖아요. 이럴 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도 물증이 없는 상태라면 이게 대응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이나 아니면 일관된 진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고소를 하더라도 그게 무고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리고 남자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뭐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딱히 대응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영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가슴을 쳐다보는 네.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영화 본 부분은 사실은 그 의도나 이런 것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게 성희롱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분위기 자체를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사실 영화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아무 의도 없이 했다면 성희롱이 되기 힘들겠지만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거나, 뭐 예전에 했던 내부자들 이런 영화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거나 그러면 상대방에게 성희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정 눈에 띄게 느끼하게 막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의도적으로 내가 느낄 만큼 쳐다본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성희롱 범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농담 삼아하면 뭐 저기 엉덩이가 너무 예뻐 아니면 뭐 가슴이 오늘 좋아 보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명백히 성희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뭐 조금 비껴날 수 있지만 민사적인 부분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물어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 남성이 바뀌어가지고 남성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때 남성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것도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에 대한 부분은 거의 주관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네. 요즘 뭐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성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느끼는 건 오로지 내 주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뭐 엉덩이를 치거나 아니면 얼굴을 쓰다듬거나 아니면 뭐 팔꿈치를 잡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네. 허벅지를 만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담 패스를 네. 여자 상사가 남자 직원에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에 대한 부분은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 가벼운 농담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분 나쁘다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직장 내에서 저는 친한 남자 동료라서 이렇게 저희는 음담패서를 가볍게 주고받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남자 직원분이 그걸 보고 똑같이 음담패서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기분이 만약에 나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이 사람한테만 좀 그렇습니다. 예. 또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네.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될 수 있고 한 사람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랑 비슷한 사건을 하나 보면 최근에 보면은 곰탕집 성추행이죠. 그 곰탕집에서 이제 CCTV에 안 나왔었는데 뭐 엉덩이를 만졌다 안 만졌다 그러는데 이 남자는 결과적으로 안 만졌고 CCTV에도 이게 잡히지 않았어요. 딱 그 구석이어가지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법정 구속으로 해가지고 바로 구속이 되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데요. 그때 판결문에 보면 그 피해자 여자분은 일관성이 있는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가해자 남자는 뭔가 계속 말이 계속 바뀌고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하면서 그 양형을 내리는 걸 봤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CC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있어서 주로 강간과 강제추행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그런 성범죄 부분들은 고소를 통해서 사건이 되는데 보면 다른 증거들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CCTV가 있으면 그게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판단이 못할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피해자들이죠. 피해자들이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수사 단계에서 경찰, 검찰 이렇게 진술을 하고 법원에서 정인으로 부릅니다. 정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그런 진술들이 거의 일관된 경우에는 거의 유죄가 요즘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그 경우에 여자들의 진술 태도나 아니면 법정에서의 정언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의 유죄가 될 확률이 큽니다.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사가 사실 어떤 기분 나쁜 농담이 있다 하더라도 속으로 꾹 참고 이렇게 있고 집에 들어가서 어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누군가는 물건 요약을 한다든지 하트를 그냥 습관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모티콘을 습관적으로 보내는데 이 습관적으로 보내는 거를 이제 그 나중에 그때 그렇게 기분 나쁨이 있었으면 어떻게 이런 하트나 이걸 그렇게 했겠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여자의 주로 피해자들이 여자분들이니까 여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신빙성은 판사들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사건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피해자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실 건너서 기분 나쁘지, 저는 기분 별로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그 얘기 듣고 기분이 나빠서 상사를 이렇게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고소를 누군가 제3자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3자가 하면 고발이 됩니다. 고발은.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지하철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 많이 북적거리지 않습니까? 지옥철이라서 사람이 거의 낑가면서 타는데 의도치 않은 터치가 일어나가지고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성추행이라고 보셨습니다. CCTV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좀 무고라는 밝히려면은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요즘 지하철 보면 CCTV가 다 달려 있습니다. 지하철 타면도 예, 다 앞뒤로 다 달려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황당한 경우죠. 당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뭐 환상이나 이런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이런 경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의 행태, 그리고 뭐 SNS 활동, 그리고 평소에 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죠. 증거가 미약했을 때는 그 신고자의 평소의 그런 기록들이나 그런 평소 내역 그렇죠. 일단은 진술 내용, 그리고 그걸 토대로 그 사람의 평소의 평판이나 활동 이런 것들도 고려 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술을 너무 많이 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필름을 끊긴다고 그러죠. 내가 내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판단이 흐려진 상황에서 두 명이 이제 관계를 맺었을 때 이것도 나중에 고소 고발. 근데 그때 그 순간만큼 둘이 정말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만약 누가 고소를 하거나 성폭행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걸까요? 실제로 지금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술을 한 잔 먹고 같이 모텔에 들어가거나 호텔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자가 바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들어가기 전의 관계나 아니면 술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 이후의 정황이나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지내왔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가지고 뭐 어쨌든 술을 먹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여자들이 그거 끝나고 정신을 차렸다 그러면서 경찰에 바로 고소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엄청 남자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경우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평소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왔는지, 그리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 다음에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를 다녀온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 무죄를 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표정이 안 좋으셔서 아무래도 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뭐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또 혹시 그 무고죄가 요새 성립되기가 엄청 힘들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무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든가 아니면 준비를 해야지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무고죄는 그 중환범죄예요. 그런데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걸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을 목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보통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입증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보면 사기 범죄 이런 데서 무고범들이 많은데 이제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자기 피해자들을 나중에 해유를 해가지고 정언을 해가 실제로는 사기가 아니다. 서로 사전에 뭐 말을 맞춰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고소를 했다가 고소를 취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무고가 될 수 있는데 무고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되게 많아요. 무고죄가. 고소 사건은 거의 다 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거의 무고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한 100건 하면 한 건 정도 그 정도 기소가 돼요. 예. 참고로 형사 사건에서 그 고소 사건들은
나중에 무혐의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부 무고에 대해서도 따로 판단을 다 해요. 이 고소한 사람이 무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네,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혐의가 되는 경우에 그렇게 판단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변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